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셋이서 좀 만담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담이요. 어떻게들 지내시고 계신지 우리 지형님부터 요즘 근황을 좀 간단하게. 네. 아, 요새 근황이요? 요새 뭐 그냥 계속 재택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클라 개발 주로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요. 네. 요새 그 당근마켓은 계속 재택을 하시나요? 네네네. 네네. 저희는 좀 이제 재택이 약간 기본 원칙이고, 네네. 이제 부득이하게 나오셔야 되는 분들만 나오시는 느낌으로. 코로나, 얼마 전에 이제, 네. 네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바뀐 거죠, 확실하게? 그쵸. 네네네. 우리 그리고, 변규현님 잘 네. 계시나요? 네, 잘 계시죠. 네. 안 보이시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혜성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요. 저번에 뵀을 때랑 다르게 저는 요새 데브시스터즈에서 웹프론트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데브시스터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쭉 메러머스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코어 커미터가 됐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코어 커미터가 된 지 좀 됐는데 막상 요새는 또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네, 타입스크립트 얘기를 하자면은 메러머스트도 플로우를 쓰다가 잠깐 쓰다가 타입스크립트로 지금 한참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기여를 막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메러머스트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회사에서도 지금 그냥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어서 타입스크립트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요새는 GraphQL도 회사에서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GraphQL도 공부하고 있고, 뭐 그런 거 하면서 가끔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 켜서 이제 그렇나요? 네. 코딩 라이브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트위치 여기 링크 좀 여기 올려주세요. 네. 지영님이 좀 GraphQL에 좀 경험이 좀 있으시지 않아요? 네. 네. 혜성님보다는 부족한데. 예? 겸손의 말씀들을. 참고로 혜성님이 장난 아닙니다. 네, 저는 GraphQL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 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언젠간 꼭 경험해 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군요. 데브시스터즈도 요즘에 풀로 재택하고 계시는 거고. 네, 웬만하면 재택을 하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출근을 하기도 하고. 네, 저희 회사도 네, 원래 저희는 풀 재택인데 그래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한 3분의 1 이상은 회사에서 나오셨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재택을 권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식을 하고 싶어 하네요. 회식이요. 저희 원래 이제 회식 지원이 되는데 회식을 이제 못 하니까 재택 중에는 네네네. 한 달에 이제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재택 기간 동안 2월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와방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막 모아가지고 이제 재택 끝나면 뭐 먹을까 그런 얘기도 뭐 팀끼리 해외여행도 가도 되겠는데? 해외여행. 저희도 상황이 비슷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네. 회식비 모이고 있고, 그래서 하도 회식비 모여갖고 저희도 온라인으로 회식 한 번 한 적 있는데, 이게 맛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죠? 네. 온라인. 온라인 회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네, 경험이 좋진 않았어요. 네. 온라인 회식이면은 다들 같은 메뉴 시키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도를 주고 각자 시키고 싶은 걸 시키고 여기 화면 앞에다 같이 놓고
먹는 거죠. 먹으면서 얘기도 하는데 이제 줌에서 줌에서 한 3, 40명 모이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뭐지? 어떤 서비스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화면에. 네. 그래서 테이블을 누르면은 그 테이블에 뭐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오.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역시 틈새 시장이. 네네네. 그래갖고 마치 이렇게 오프라인 컨퍼런스장처럼 이렇게 맵이 나와 있고 그 이쪽 테이블 가면 이쪽에 모여 있는 사람, 뭐 저쪽 라운지에 가면 저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뭐 먹으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회식할 때는 길게 먹으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하니까 되게 금방 먹고 그 이후엔 계속 네, 뻘쭘하게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네. 그게 막 코로나 막 이런 거 돌고 나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걸까요? 빨리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뭔가 이렇게 그런 웹 RTC에 관련된 회사였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딱 그런 상황이 되자마자 빠르게 이제 원래 하던 회사니까 이렇게 좀 쉽게 방을 이제 UI로만 만들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7분 보고 계시네요. 네. 우선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영재님 안녕하세요. 네. 그 타입스크립트 그 코리아 유저 그룹에서 원래는 제가 그 지영님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20-30명 정도 모여갖고 이렇게 조촐하게 뭐 그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네 그럼 또 안 하긴 좀 재미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 혜성님이나 지영님은 네, 발표자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갖고 같이 계시는 거고 혹시 네, 제 목표는 이제 매달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매달 힘줘서 하면 힘드니까 그냥 좀 이렇게 가볍게 그냥 개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미트업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네, 거창한 거를 막 발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말고 편하게 이렇게 발표나 뭐 라이트닝 토크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이제 오늘 이 온라인 미트업이 끝나면은 또 바로 5월 말 거를 발표자 지원을 받을 거라서 그때도 또 좋은 경험 해주실 분들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일 상관없이 말일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휴일인지 모르고 그냥 4월 30일로 잡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온라인이라서 네. 그냥 좀 형식을 조금 더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한 30분 내외로 3개의 세션이 진행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세션은 제가 간단하게 3.9, 타입스크립트 3.9로 어떤 피처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세션 두 번째가 이제 지영님이 이렇게 코드 제너레이터와 타입스크립트로 API 응답 멋있게 처리하는 거를 보여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혜성님이 네, 요 타입스크립트한테 그 나의 의도를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차례를 설명해 드렸고요. 저부터 간단하게 네,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요? 좋네요. 네. 저 트위터에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타입스크립트 3.9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좀 있으면
타입스크립트 3.9가 아마 정식으로 릴리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사실 이전 버전에 비하면은 막 크리티컬하게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짜잘하게 보통은 이 그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어떤 그 추론 능력을 개선시키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위주로 아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이웅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시드에서 네, 프로토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 프로덕트가 타입스크립트랑 일렉트론을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밥 먹고 맨날 타입스크립트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코리아 유저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일렉트론 코리아는 네, 좀 뜸하네요 요새. 그리고 간단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좀 네, 리액트 위주로 올리고 있고요. 네. 자, 채팅을 주셔서 아하, 네. 자, 타입스크립트 이터레이션 플랜이라고 이 이슈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베타가 나왔을 때 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테스트를 못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오늘이 29일이죠. 오늘 29일인데 28일에 RC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RC 가지고 제가 살펴봤던 거를 전부 체크를 해봤었고요. 참여하실 분들 줌 미팅 직접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줌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게 제 줌인데, 네. 유료라서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게 줌이, 욕하는 건 아닌데, UI가 좀 불편합니다. 다들, 네. 욕 아닌 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초대. 예쁘진 않죠. 네. 옛날에 좀 간편한 맛의 줌을 썼었는데 요즘엔 좀 뭐랄까 보안 때문에 그런가 좀 불편해졌어가지고 자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놓은 대로 아마 누르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데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발표 중일 때는 음소거를 잠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던 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새로 나온 RC를 어제랑 어제죠. 되게 따끈따끈하게 써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이제 이전 버전 3.8.3이랑 3.9 비교해 보면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봤고요. 왜 이렇게 크지? 네. 그 드디어 여기 이렇게 딱 올라왔더라고요. 3.9 RC가. 그래서 여기 있는 3.9.1 RC를 받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3.9) 하고 npm init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3.9.1 RC 네,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열게요. 줌 UI가 자꾸 저를 방해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니까 타입스크립트인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파일을 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생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 설정으로 타입스크립트 컴피그 파일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만들게요. index.ts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VS 코드는 요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9.1로 바꾸면 이제 9.1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거고 내장되어 있는 컴파일러 이걸로 비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첫 번째 피처는 요거예요. 간단한 건데
네, 타입 추론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선이 됐다는 거는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보면 네, 이렇게 했어요. 저 프로미스가 네,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기다리면 네, 인덱스 돼서 이렇게 됐어요. 요 위에다 올리면은 네, 푸는 푸 타입이 나오고요. 바는 바 타입이 나오는데 요게 프로미스 올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둘 다 계산해서 나온 어웨이트 된 값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푸하고 바 제대로 추론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요 뒤에다가 제가 널이나 undefined를 유니온 타입으로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입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위에는 푸에 널이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푸는 푸 나오고 바만 바와 널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좀 네, 잘못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둘 다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9.1로 바꾸면 네, 위에는 푸가 나오죠, 이제. 밑에는 이제 바랑 널이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추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프로미스 올에서 타입 추론이 됐다, 요 얘기입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이거를 메인 피처로 내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얘네가 얘네라 그러면 안 되지. 이분들이 그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추론 능력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스피드가 개선이 됐대요. 자, 스피드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뭐 약간 조롱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뭐 타입스크립트 컴파일 돌리면은 뭐 몇 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장난처럼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만 가져왔어요.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매터리얼 UI나 뭐 이런 복잡한 네,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모듈들을 네, 컴파일 할 때 굉장히 속도가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니온을 크게 쓰고 인터섹션이 많고 컨디셔널 타입이 많고 맵드 타입을 많이 쓴 케이스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찾아냈고 그 부분을 개선을 했다. 그래서 각각 5에서 10% 정도 개선이 됐으니까 다 합하니까 한 40% 정도 속도가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쓰는 프로젝트에서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 일일이 제가 어떻게 속도를 잴 수가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희 회사 프로젝트가 네, 이런 특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네, 3.9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저희 회사에서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자료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관련된 이슈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VS 코드 팀에서도 네, 컴파일 타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뭐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꿨는데 몇 분씩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개선 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버전에 또 추가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생겨났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석 달고요. 골뱅이 ts expect error라고 달아놓으면 그 부분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에러가 나더라도 그냥 무시를 해줍니다. 자, 보통 이런 케이스가 여기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expect, 요 expect란 말은 뭐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뭐 예상되는 어떤 값이 맞는지 테스트할 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함수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 함수를 테스트할 때 여기에 우리가 무조건 스트링을 넣기도 하지만 스트링이 아닌 경우에도 테스트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런타임에 나오는 어떤 요런 작업을 통해서 걸러주고 싶고 이런 건데 그런 작업을 이렇게 스로우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여기에 결국에는 요 타입과 다른 아이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요 타입과 다른 아이를 쓰게 되면 얘는 에러를 뱉습니다. 일단 얘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3.8로 바꾸고요. 얘는 지우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일단 에러 나는 거 뭐 불필요한 에러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자리에 분명히 나는 1, 2, 3, 4, 5, 6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테스트하고 싶냐면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스로우 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커버치기 위해서 골뱅이 ts, 네,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이 이제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컴파일 에러 나는 거를 안 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썼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게 요게 아니라 TS 이그노어가 아니라 요렇게 되는 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이거를 여기다 쓰게 되면은 똑같이 이 아랫줄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3.8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시가 안 되죠. 이 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9로 바꿔보면 네, 이제 안 나죠. 네. 그래서 그러면 TS 이그노어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물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스트링이 이 넘버가 아니라 아예 타입 에러가 안 나는 방향으로 제가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고쳤더니 이번에는 얘가 밑줄에 빨간 줄이 뜨면서 여기다 이렇게 너 컴파일 에러 없는데 왜 썼니? 약간 이런 류의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그노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ts 이그노어 요런 애는 밑에가 맞든 틀리든 그냥 무시하는 거고, 방금 전에 썼던 얘는 틀릴 때만 그러니까 틀릴 때만 에러를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용처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S expect 에러를 언제 써야 되는지, 뭐 TS 이그노어를 언제 써야 되는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그 테스트 코드 쓰는데 뭐 확실히 틀렸던 상황에다가 그 위에다 쓰는 경우,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 TS 이그노어를 쓰는 경우에는 되게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내가 오너십이 없는 어떤 대형 규모의 코드에서 에러가 이미 있는, 에러를 안 나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했는데 걔를 마음대로 고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곳에서 굳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이 이미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얘는 테스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류의 주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uncalled function check라는 건데요. 요거를 conditional expressions에서 사용할 때예요. 이거는 원래 있는 기능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이름이 uncalled function check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 그대로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한 경우에 에러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케이스인지 여기서 보면요. 3.8.3에서 이렇게 생긴 펑션이 두 개 있다고 치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if에 자, 이 이름을 썼어요. 요 has important permissions가 있는데 요 permissions는 사실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통은 실행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너가 이 함수가 있는 것만, 요거는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요 컨디셔널 사이에 조건문에 넣었다는 거는. 근데 너가 이거를 분명히 요 위에 얘는 함수는 분명히 있어. 넌 항상 true일 거야. 근데 굳이 여기다 쓴 거는 너가 함수인데 잘못 쓴 거 아니니?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함수는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true라는 거죠. 근데 함수를 왜 호출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쓰는 거냐? 어차피 true 아니냐?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이건 이미 uncalled function check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3.7부터. 이런 게 이미 있었는데, 자, 여기서 추가된 기능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게 에러가 안 났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얘는 뭐죠? 사망연상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연상자 경우에는 똑같이 조건식이 되는 거죠. 얘가 true면 요거, false면 요건데, 요게 항상 true잖아요. 왜냐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에러가 나야 되는데, 자, 안 나는 거죠. 내가 보니 함수는 항상 있는 것 같은데 함수는
함수를 왜 호출하지 않고 쓰는 것이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얘는 알려주면서 얘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9에서 얘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야 내가 보니 함수는 이렇게 사망연산자에서도 알려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그 컨선은 보통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아래처럼 얘도 사실 이게 있으면 얘를 실행한다라는 논리 연산자잖아요. 근데도 여기는 여전히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누군가가 풀리케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것도 풀리케가 들어간 거여서 생긴 거니까 얘도 아마 누가 하든가 아니면은 누군가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디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선이 좀 됐어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에디터라고 하는 거는 타입스크립트 안에 이제 랭귀지 서비스라 그래서 에디터하고 연결돼서 좀 이제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는데, 보통 여기서 말할 때는 VS 코드를 얘기하죠. 그래서 VS 코드에서 뭔가 개선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VS 코드에서 뭔가 사용할 때 대표적으로 뭐 리팩토링 이런 거 할 때 개선이 됐다는 건데요. 자, 두 개예요.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커먼 JS 스타일로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는 구문을 넣어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노드에서 fs.read 파일 뭐 이런 거를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가 read 파일이라고만 쓰면은 걔를 자동으로 임포트 해줘 그러면 알아서 임포트 구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커먼 JS 스타일로도 임포트 구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함수를 추출하는 기능이 있죠. 리팩토링 그 에디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얘를 함수로 만들어줘 이렇게 할 때, 그전에는 계행이 있으면 그 계행을 없애고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계행을 보존해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되게 마이너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임포트 구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잘 되네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함수를 이렇게 긁어다가 요 구문을 긁어다가 extract 펑션 하면은, 예전엔 여기 빈칸 있죠. 요 스퀘어와 요 사이가 없어지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유지된 채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네, 마이너한 피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브레이킹 체인지 몇 가지 알아볼게요. 혜성님 뭐라고 하는지 지금 일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브레이킹 체인지 보면은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옵셔널 체이닝이죠. 네, 요 f에 물음표 달아서 바에다가 느낌표 다니까, 야, 이렇게를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자, f에다가 물음표 달아. 요 옵셔널 체이닝인데 얘가 바에 느낌표 달았어요. 그래갖고 바즈를 구하면은 스트링이 나온다는 거죠. 3.8.3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f에다가 물음표 달고 바에 느낌표 달아도 스트링에 undefined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던 분이 있다면은 아마 요런 네, 상황을 네, 요거를 고쳐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건 브레이킹 체인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애매하게 쓰기 싫으면 차라리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얘가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 괄호 써서 하면은 스트링으로 해줄게 요 얘기입니다. 네, 요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은, 자, 기존에는 요렇게 JSX를 TSX죠. TSX 파일에 이렇게 쓰면은, 자, 해볼게요. 이거는. 자, TSX 써야 되니까 얘 확장자 바꿔주고요. TSX 하고요. 여기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직 TSX가 안 들어간 게 tsconfig에서 네, JSX만 이렇게 리액트인 척 해주도록 할게요. 안 되네. 왜 안 되냐면은, 자, 아이고, 왜 이러니.
npm install react 골뱅이 types react 가져가고요. 자, 이제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JSX 구문을 쓰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써도 에러가 나진 않았는데 이게 뭐 바벨 막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르게 컴파일 되고 이런 게 있어 갖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만약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된다면.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요거를 구로 바꾸면 이렇게 JSX 구문이 아닌데 사용한 경우에는 너 쓰지 말아라 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네, 브레이킹 체인지고요. 자, 그 다음은 요거예요. 요거는 그냥 볼게요. 인터페이스 A는 네, A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B는 B 가지고 있는데 스트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C는 A를 옵셔널하게 가지고 있고 B를 가지고 있는데 A를 하지만 불린 타입으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랑 지금 다르죠. 그래서 요렇게 가져가서 한번 해볼게요. 예, 요렇게 가져가서 얘는 자 이렇게 가져가면은 에러가 안 납니다. 자, 에러가 안 나는 게 사실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이제는 3.9.1로 가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 타입 A, N, B는 네, C한테 넣을 수 없다. 요게 맞죠. 그래서 타입 프로퍼티 A가 안 맞는다는 거죠. 요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얘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추론되도록 네,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네, 요거예요. 그 다음은 아예 요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인터섹션을 쓰고 싶은데 보면은 요거죠. A랑 B를 이게 방금 그거였죠. 요거네요. 지금 서클이랑 스퀘어를 네, 이렇게 받아서 T와 U로 받아서 네, 리턴을 T and U로 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얘랑 얘를 인터섹션 하면은 얘랑 얘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얘가 지금 다른 값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론을 하면은 얘가 네버로 추론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전까지 3.8.3까지는 얘네가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여기 다 빨간 줄이 뜹니다. 아예. 왜냐면 요 결과물, 요 함수의 결과물이 t와 u의 인터섹션인데 요거를 보면은 네, 네버로 지금 추론이 되는 거예요. 네버로. 왜냐면 두 개를 합칠 수 없다. 요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 그 방금까지 이 브레이킹 체인지 알아봤는데 자 생각보다 사실은 3.9.1에서 그 이거 좀 되게 큰 피처야 라고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소개해 드린 대로 뭔가 추론을 조금 더 추론 능력을 올리고 문제없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되고 저도 잘 모르니까 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딱히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지영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 거 공유를 끌게요. 네. 네.